자바스크립트엔 세 종류의 논리 연산자가 있습니다. or, and, not. 보통 not at all 순으로 가게 되고요. 이 or는 파이프라인을 뜻합니다. 파이프라인은 백스페이스 밑에 있는 키를 Shift를 누르고 하시면 이 파이프라인이 나옵니다. 파이프라인과 앰퍼샌드죠. 앰퍼샌드 두 개, 그다음에 느낌표. 자, 연산자에 논리라는 수식어가 붙긴 하지만 논리 연산자는 피연산자로 불린 형뿐만 아니라 모든 타입의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산 결과 역시 모든 타입이 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논리적으로 연산을 수행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오어 연산자는 두 개의 수직선 기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꽂아서 만들 수 있죠.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에서 5월 연산자는 불림값을 조작하는 데 쓰입니다. 인수 중 하나라도 true를 하면 true를 반환하고 그렇지 않다면 false를 반환하게 된대요. 이 두 개의 값 중에 하나라도 true가 떨어진다면 그 true를 반환하고 끝이 나고 뒤에가 true라면 뒤에도 반환하고 끝이 나고요. 자바스크립트의 5월 연산자는 다루긴 까다롭지만 강력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5월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5월 연산자가 불린 값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가지 조합이 나와 있어요. 둘 중 하나라도 true면 true입니다.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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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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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true, false, false는 false가 나옵니다. 피연산자가 모두 false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산 결과가 항상 true로 떨어지는 게 5월 연산자입니다. 피연산자가 불린형이 아니면 평가를 위해 불린형으로 형변환을 먼저 하고 그 다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1과 0, 5월을 하게 되면은 1은 불린으로 바꾸면 true죠. 0은 false입니다. 그래서 true, 5월, false가 되기 때문에 해당 구문은 실행이 되겠죠.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 되니까. 5월 연산자 파이프라인은 if문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주어진 조건 중 하나라도 참인지를 테스트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된대요. hour가 10시보다 작거나 hour가 18보다 높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hour의 값이 일치한다면 영업시간이 아닙니다 라는 문구를 띄워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조건문 안에 우리가 아까 배운 조건문 안에 여러 개의 수식을 같이 넣어서 처리해 줄 수가 있다. 자, if문 안에 여러 가지 조건을 넣을 수도 있대요. 이렇게 5월 이거 또는 이거를 했을 때 주말이기 때문에 해당 구문이 이게 지금 이 구문이 true죠. 나머지가 다 false더라도 is weekend가 true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결과는 참이 돼서 실행이 됩니다. 영업시간이 아닙니다라는 해당 조건문을 실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true를 찾는 5월 연산자. 자, 지금까지는 피연산자가 불린형인 경우만 다뤄봤습니다. 아주 전통적인 방식이래요.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만 제공하는 논리 연산자의 추가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기능은 아래와 같은 알고리즘에 따라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5월 연산자와 피연산자가 여러 개인 경우, 자, value 1 또는 value 2 또는 value 3를 어딘가 할당하고 있어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value 1과 value 2, value 3를 비교합니다. 근데 이걸 비교할 때 가장 왼쪽 피연산자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나아가면서 평가를 진행하는 흐름을 가지고요. 각 피연산자를 불린형으로 반환한대요. 여기 있는 값들을 전부 다 true 아닌 false로 변환을 하게 되고 그 변환된 값을 비교 후에 그 값이 true라면 만약에 여기서 제가 value 2가 true가 떨어졌고 나머지가 다 false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true를 만나는 즉시 해당 연산을 멈추고요. 이 뒤에는 실행하지 않고요. 피연산자의 변환 전 원래 값을 반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value 2가 연산을 할 때는 불린형으로 변환이 됐지만 true로 변환이 됐겠죠? 근데 여기서 실제 얘가 값을 내보낼 때는 이 true로 변환되기 이전에 원래의 값을 다시 반환을 한다. 반환을 합니다. 결국 이 식은 식이기 때문에 값을 반환합니다. 그 반환하는 게 첫 번째 true하게 떨어지는 대상을 반환하게 되고 그게 result의 결과값에 담기게 되는 거예요. 피연산자 모두를 평가한 경우 만약에 얘를 다 평가했을 때 false, false, false가 떴다. 이거 false, 이거 false, 이거 false가 떴다. 근데
5원은 true를 찾는 건데 전부 다 false가 뜨면 어떻게 되냐? 무조건 마지막이 반환됩니다. 무조건. 이해되셨나요? 이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러고 이제 리액트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전부 다 false인 경우는 마지막이 반환이 되고 5월 연산자는 첫 번째 true를 찾는 논리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셋 중에 하나라도 true가 딱 떨어진다면, 만약에 value 1번이 true로 떨어진다면 얘를 반환하고 더 이상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환할 때 변환 전 원래의 값을 반환하고 끝이 난다. 자, 여기서의 핵심은 반환값이 형변환을 하지 않은 원래 값이라는 거. 제가 여기서 얘기했었죠. 원래 값을 내보낸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5월 연산자는 여러 개의 체이닝을 하면서 첫 번째 true를 반환하는 게 특징입니다. 첫 번째 true. P 연산자에 true가 하나도 없다면 마지막 P 연산자를 반환하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얘를 이렇게 외웠어요. 첫 번째 true를 반환하는 5어 연산자. 첫 번째 true를 반환하는 5어 연산자. 자, 볼게요. 1 또는 0. 얘 true죠. 그래서 1을 반환합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얼러 찍으면 1 나와요. 이거 비교한 거니까 1 나옵니다. 널 또는 1. 얘도 1 나옵니다. 얘 false잖아요. false true죠. 1 나옵니다. 자, 이거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직접 다 찍어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자, 우리 boolean이라는 이 함수 안에다가 널 넣으면은 false죠. 0 넣으면 false죠. 1 넣으면 true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undefined null 0. 이거 전부 다 뭐예요? false한 값이죠. 그럼 뭐가 나온다? 마지막이 나온다. 마지막에 휙 하고 튀어나온다. 이 얘기인 겁니다. 이런 5월 연산자의 추가 기능을 이용하면 여러 용도로 5월 연산자를 다룰 수 있대요. 변수 또는 표현식으로 구성된 목록에서 첫 번째 true를 얻는 방법, first name, last name, nickname 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옵션 값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first name, last name, nickname, 마지막 익명이라는 문자까지 들어옵니다. 자, 모든 변수가 false였다면, 얘가 false였다면 마지막이라는 익명이 출력이 됐겠죠. 근데 지금 닉네임이라는 값에 violet이라는 문자가 들어있어요. 나머지가 다 빈 문자니까 false고 얘가 값이 들어있으니까 닉네임이라는 violet이 출력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단락평가입니다. 5월 연산자가 제공하는 또 다른 기능인 단락평가라는 걸 알아보도록 할게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5월은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평가를 진행하는데 true를 만나면 나머지 값들은 건드리지 않은 채 평가를 멈춥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단락평가라고 한대요. 단락평가의 동작 방식은 두 번째 P 연산자가 변수 할당과 같은 이 사이드 이펙트를 가지는 표현식일 때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가 좀 나와 있고요. 자, 얘가 true면 어떻게 돼요? 얘는 절대 실행되지 않아요. 왜? 얘가 반환되고 끝나니까 더 이상 식을 실행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게 단락평가라는 거예요. 앞에가 실행되면 뒤에가 실행되지 않는 거. 앞에가 false면요 뒤에가 실행되겠죠. 얘가 true든 참이든 튀어나와서 실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단락평가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단락평가는 왼쪽 연산자 조건이 이 조건이 false일 때만 명령어를 실행하고자 할 때 많이 쓰인대요. 얘가 false라고 간주되면 얘를 무조건 실행해야 되는 경우의 코드에서는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 AND 연산자 보도록 할게요. 두 개의 앰퍼샌드를 연달아 쓰는 AND 연산자, 이 AND를 만들 수 있습니다. 5어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에서 AND 연산자는 두 P 연산자가 모두 참일 때 true를 반환한대요. 아까랑은 달라요. 그 외의 경우는 false를 다 반환하게 됩니다. 자, true일 때 true고요. false, true, false입니다. true,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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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그러니까 무조건 둘 다 참이어야지만 true를 반환하고 나머지는 다 false다. 5어랑 완전 정반대죠. 아래는 if문과 and 연산자를 함께 활용한 예시입니다. hour, minute에서 이 시간이 맞거나 이게 true거나 이게 true일 경우에만 해당 얼럿에 대한 코드 블럭을 실행시킬 수 있다. 이게 둘 다 참이니까 실행이 되겠죠. 자, 5어 연산자와 마찬가지로 and 연산자의 P 연산자도 타입에 제약이 없습니다. 얘네 두 개 다 역시 형변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형변환이 일어난 채로 하나는 true고 하나는 false죠. 얘는 절대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영이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false를 찾는 AND 연산자.
아까는 첫 번째 true를 찾는 5월 연산자였다면 이번엔 첫 번째 false를 찾는 and 연산자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외워주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단락 평가를 할 때 훨씬 더 쉽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첫 번째 false를 찾는 and 연산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and 연산자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작동이 된대요. 가장 왼쪽 p 연산자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나아가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각 p 연산자는 불린형으로 변환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변환이 일어난 다음에 그 값이 false이면 평가를 멈추고 해당 p 연산자의 변환 전 원래 값을 반환하게 내고 끝낸다는 거죠. 이 셋 중에 하나라도 false가 떨어진다면 얘가 만약에 false다? 그럼 얘를 반환하고 끝납니다. 근데 반환할 때 변환 전 원래의 값을 반환한다라는 거. 5어와 굉장히 비슷하지만 완전 반대되는 개념인 거죠. 피연산자 모두가 평가되는 경우 모든 피연산자가 true로 평가되는 경우에만 다 true다? 그러면 마지막이 반환됩니다. 아까 5어 연산자는 false 이때 마지막이 나왔는데 이 첫 번째 false를 찾는 and 연산자는 true면 얘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뒤에 있는 게. 자, 정리할게요. and 연산자는 첫 번째 false를 반환합니다. p 연산자에 false가 없다면 마지막 값을 반환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값을 반환할 때 변환 전 원래 값을 반환한다는 거. 자, 위 알고리즘은 5월 연산자 알고리즘과 굉장히 유사해요. 차이점은 and 연산자가 첫 번째 false를 반환한다는 반면 5월 연산자는 첫 번째 true를 반환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true를 찾는 5월 연산자, 첫 번째 false를 찾는 and 연산자. 이제 좀 익숙해지시죠?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1 and 0. 얘 지금 true, false죠? 정답은 false가 반환되기 때문에 0이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true. 자, 둘 다 값이 true이기 때문에 뒤에 값이 반환이 되고 끝이 납니다. 자, 첫 번째 p 연산자가 false이면은 and는 첫 번째 p 연산자를 반환하고 두 번째 p 연산자는 무시하게 됩니다. 이게 false죠. 얘 반환하고 뒤에 실행하지 않습니다. 얘도 얘 실행하고 뒤에 실행하지 않습니다. 단락평가 또한 가능한 거죠. and 연산자도 p 연산자 여러 개를 연속해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false가 어떻게 반환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true, false, true, 널 반환되고 끝납니다. 첫 번째 false를 찾는 게 and 연산자니까. 밑에도 한번 볼게요. true. 셋 다 true면 제일 마지막 게 반환되고 끝이 납니다. 자, and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이 5월보다 높대요. and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5월 연산자보다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짰을 때 무조건 and가 먼저 실행이 되고 요게 평가가 먼저 되고 그 다음 얘네들을 평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순서는 not and or 순입니다. not이 제일 높고 그 다음 and고 그 다음 5어입니다. if를 5어나 ampersand로 대체하지 마세요. 어떤 개발자들은 and 연산자를 if문을 짧게 쓰는 용도로 실제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 코딩 컨벤션에 따라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코드를 짧게 쓰는 경우도 종종 많이 생기니까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난 연산자입니다. 논리 연산자 not은 느낌표를 써서 만들 수 있습니다. 난 연산자의 문법은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쓰면 된대요. value 앞에 느낌표 붙이면 그게 not이 됩니다. 난 연산자는 인수를 하나만 받고 다음 순서대로 연산을 수행합니다. 피연산자를 불린형으로 변환을 하게 된대요. 요거 이제 불린형으로 바꾸게 되고요. 난 연산자를 만나게 되면 얘가 만약에 true로 떨어졌다. 얘가 true가 됐다. 근데 앞에 느낌표를 만났기 때문에 얘를 역변환해서 여기는 false가 됩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게 이 not 연산자라고 하네요. 자, true가 있으면 느낌표를 만났을 때 false가 되고요. 0이 있으면은 형변환을 먼저 하게 됩니다. 0은 false죠. 근데 느낌표를 만나서 true가 돼서 끝나요. not을 두 개 연달아 사용하면은 불린값을 다시 변환할 수도 있대요. 이게 불린값의 암시적 형변환입니다. 암시적 형변환. 불린의 명시적 형변환은 뭐였어요? 불린이라는 이 공간 안에 이제 이렇게 넣으면 이게 명시적 형변환이었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느낌표 0을 하고 앞에 느낌표를 하나 더 붙이면 얘도 똑같이 암시적으로 형변환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을 여기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문자는 현재 true인데 느낌표를 하나 받으면 false가 되고 다시 느낌표를 받았기 때문에 true로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명시적 형변환.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 밑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난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모든 논리 연산자 중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항상 and나 or보다 먼저 실행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순서는 not and or 순입니다. not and or 순서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이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코드를 작성해 보시고 학습해 보시면서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